김용민 브리핑이 방송 1년을 맞는 8월 15일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합니다. 뉴스의 암흑기 김용민 브리핑은 공정하지만 관점이 있고 객관적이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저널리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차례에 걸쳐 업로드되는 브리핑에는 기존 인기 코너에 대해 국제 뉴스의 맥, 오늘을 읽는 책, 본격 정치 논평과 풍자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이중왕의 허리 디스크쇼 등 새 코너가 신설됩니다. 토요일에는 기존 최동석 칼럼과 김프로이드에 더한 관훈 나이트클럽이 한층 업그레이드돼 선보이고 9월 이후부터 일요일에는 본격 종교개혁 프로그램 기장수수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김용민 브리핑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청취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책 소개란에는 다수결을 의심한다라는 책의 서평이 실렸습니다. 기자의 서평을 읽어볼까요? 1987년 한국 대선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불과 36.6% 득표율로 당선됐다. 나머지 63.4%의 의견은 사장된 것이다. 다수결이 실제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일까? 일본의 경제학자인 저자 사카이 도요타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동아일보의 이런 의문에 대해 저도 심각한 의문을 던집니다. 작년 7월 14일자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국회 선진화법을 질타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수결의 원칙이 사라지는 모순이 수없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사설이 여럿 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석이 다수라고 새누리당 주장이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다수결이 실제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일까? 네. 토요 스페셜로 함께하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을 끝으로 지난 1년간의 포맷을 종료하고 다음 월요일부터 개편된 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간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국제뉴스의 맥이 담긴 1부는 오전에, 뉴스는 현장이다, 정치 한 건에서 본격 정치 논평, 오늘을 읽는 책 등이 담긴 2부는 오후에 업데이트됩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그들만의 합의 기억하시죠? 작년 12월. 자, 그들의 합의로 만들려 한 게 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입니다.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합의가 이행된 셈인데요. 한겨레는 그런데 출연금의 성격이 배상금이 아니라 치유금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해서 내놓는 배상금이 아니라 옛다 받으시라,
이런 의미의 치유금이란 얘기죠.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옛다 치킨값, 여전히 서민을 황금알을 낳는 개, 돼지 취급한다. 국민들이 조삼모사 원숭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씩 에어컨을 더 켤 수 있게 해주는 조치지요. 국민안전처는 너무 더우니 되도록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어제 국민들에게 보냈습니다. 약 올리는 거지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작년에 3,600억대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전체 인건비도 2014년에 비해서 21%나 껑충 뛰었습니다. 9개 공기업 중에 연봉 인상률이 최고인 회사가 바로 한전입니다. 누진제와 무관한 급여 체계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데 누진제 수입은 누구 입으로 들어가지요? 이렇게 반문해 봅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정부가 2조 원이 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의 부담금을 부과해 조성하는 기금인데요. 이걸로 어려운 이웃 전기비용을 대주든지 아예 없애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요금에 대한 원성이 커져도 꿈쩍하지 않던 산업통상자원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반나절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를 못 바꾼다던 입장. 네,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180도 바꿨죠. 대구공항 통합 이전 계획도 그동안은 미적됐다가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그때서야 움직였습니다. 정확한 원인 진단 없이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부처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뒤집는 전형적인 사례. 조선일보가 소개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비슷한 문제인식인데 이게 정부 청사가 세종시에 있어서 발생한 것이라는 중앙일보 분석은 그야말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합니다. 관료들이 종전에는 민간 전문가, 국회 관계자, 연구소 연구원, 심지어 학교 선후배 등과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함께 정책에 대한 조언을 들었는데 지금은 못한다는 겁니다. 청사가 세종시에 오다 보니 말이죠. 서울과 멀리 떨어지다 보니 말이죠. 이러니 국민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드 이후에도 중국인 입국자가 늘었다는 한국관광공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3.7%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드 영향이겠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예영준 베이징 총국장의 칼럼 대국의 복수 일부를 소개합니다. 중국은 그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가 시작됐구나라고 느끼게 만든다. 10년이 걸려도 반드시 보복을 해야 군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국의 사고방식이다. 복수를 위해서는 천리도 지척으로 여겨야 한다. 이런 말도 200이 지은 식구에 등장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반값 아파트라고 하십니까? 값비싼 토지는 임대하고 아파트 건물만 분양하는. 네, 이게 바로 반값 아파트입니다. 반값 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는 다릅니다. 토지를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를 절반 이상 낮출 수 있다는 거지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때 내걸었던 공약이었지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장남이 바로 신동주 씨죠.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이 사람이 수백억을, 또 신동주 씨의 막내딸 신유미 씨는 100억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온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수백억씩 가져갔다는 얘기죠. 자, 이로써 전 가족이 법정에 서게 되는 양상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면접 비용 등 최대 6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구직 활동을 돕겠다며 현금으로 청년 수당을 지급하니까 이걸 선심정책으로 몰아붙였던 중앙정부거든요. 돌연 서울시처럼 현금 지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국일보는 청년 수당을 환심으로 사려는 포퓰리즘적 행위로 보고 직권 취소 조치까지 취한 정부가 느닷없이 현금 지급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 청년 수당 비판은 이쯤에서 그만두고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모티브가 된 것이 엑스레이 작전이지요.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시기 덕적도와 영흥도에서 해군 첩보대에 의해 최소 100여 명의 민간인이 부의역 혐의로 처형됐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력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들 이야기는 영화 속에 나오지 않더군요. 자다가 졸지에 몰살된 주민이 수두룩한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지난달 말 시사회에서 영화 인천 상륙작전을 본 한인덕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한편 메가더는 영화에서처럼 진정 한국을 위해 전쟁 승리를 바랐던 것일까? 메가더는 중국군의 대공세에 대응해서 1950년 12월 무려 26기의 원자탄 사용을 건의했습니다. 한반도에다 쏟아붓자. 이런 의미로 말이죠. 그러니까 메가더는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한편 국제시장도 만든 CJ가 이 인천 상륙작전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청와대에 보낸 조공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제 이재현 회장이 사면 대상이 됐죠? 네, 한겨레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광고 듣고 김프로이드와 함께하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들을 만한 팟캐스트를 찾고 계시다고요? 김프로쇼로 오십시오. 영화 이야기, 술 이야기, 정신과 상담에 음악 얘기까지
매일 30분 다양한 주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 듣기 힘든 라이브 음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즈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보컬 연주도 들려드리는 재즈가 알고 싶다도 있습니다. 팟빵에서 지금 바로 김프로를 검색하세요.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네, 김프로이드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이 더위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죽을 것 같아. 전기세 50만 원을 이제 맞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요. 우리 이 스튜디오는 어떻게? 여기는 뭐 산업용 전기니까. 그렇지. 싸겠지. 집에서 세게 틀었구나. 아니, 뭐 세게가 아니라 아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안 틀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사실 저소득층 이분들의 경우는 뭐 어떻게 이 여름을 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 김프로의 스튜디오가 있는 이 낙원산가 거리를 걷다가 한 5m 걷다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도시 자체가 이게 뭐 사우나예요. 너무 더워요. 이런 더운 날에는 정말 더 덥겠어. 그렇지. 어디 크셔가지고. 나야 뭐 애를 한 3명 안고 다니는 그런 꼴이니까 몸무게가 진짜로 갓난애죠. 아주 정말 고역인데 이 여름에 노인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쪽방촌 사시는 노인분들은 아예 이 종로에서 노숙을 하신답니다. 그렇죠. 막 그늘마다 이렇게 막 나와 계시고. 그래도 더우니까 습하고 막 더워가지고. 그래도 노숙을 하신다. 그 건강이 진짜 안 좋을 텐데. 근데 노숙을 해봐서 알거든요. 예전에 공익근무요원 제가 1대입니다. 1대 공익요원인데. 진짜. 그 밤샘 과적 차량 단속하고 이럴 때 그 이제 뭐 단속하다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 아침을 맞은 경우가 많이 있었죠. 진짜요? 그런데 이건 뭐 할 짓이 못해요 진짜. 몸이 청년 때임에도 불구하고 쇠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럼요. 이 여름에 뭐 비단 우리의 더위뿐만 아니라 이웃의 더위도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그래서 날씨도 덥고 누진제 얘기하죠. 이번 한 주를 아주 화끈화끈하게 달궜던 뉴스가 누진제. 있습니까? 이 누진제가 예전에 오일 쇼크 때 처음 도입된 거라고 하더군요. 74년도. 그때 이제 처음 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라는 게 없었죠. 그때는. 74년이니까 뭐 있는 집이나 있었겠지. 그렇지. 아주 부잣집. 뭐 저희 집도 에어컨 들여온 지가 2000년 다 돼서. 그렇죠. 그리고 칼라 TV가 80년이니까 뭐 그 정도니까 그때는 뭐 TV도 흑백 TV 동네에 몇 개 있고 막 이럴 때니까. 뭐 선풍기나 좀 있었겠죠. 와, 그때는 지금의 어떤 전력 수요를 전혀 예상도 못하고 만들어 놓은 건데 40년 전이니까 이런 구습 이걸 여전히 현재에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무리 아니겠습니까? 무리죠. 이건 좀 손질이 필요한데 손질이 손질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산업계에는 아쉬울 게 없고 싸니까 그리고 한전은 돈을 많이 벌고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뭐 아쉬운 거는 국민들만 아쉬운데 이제 가정용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그때는 산업용에 적용을 안 했어요. 누진제 적용을 안 하고 가정용에만 적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좀 아껴보자 뭐 이런 차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전기를 사용하는 전체량에서 가정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용 한 13%, 14% 그 사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뭐 나머지는 이제 다 산업용이나 뭐 이런 데인데 거기는 굉장히 싸고 가정용은 거의 뭐 벌금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이제 6단계로 정착이 딱 된 거는 2007년부터거든요. 한 10년 된 거죠. 근데 이제 1단계면 한 달에 한 100kW 미만으로 쓰는 건데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거는 현실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테레비, 냉장고 뭐 이런 거 몇 개만 해도 100kg는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거의 가전제품이 없이 집에서 그냥 에어컨 없이 살아야 가능한. 근데 이렇게 되면 1kW당 60원 나옵니다. 60원. 근데 6단계 전력을 많이 썼다. 그러면 거기는 700원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한 11배 나는 건데 엄청 큰 거죠. 아이고야, 이렇게 그 부조리인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벌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썼다. 에어컨 뭐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틀었다.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5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업용 전기는 싸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용에서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전력 양이 가장 피크를 찍을 때는 오후 2시, 3시 이때거든요. 근데 가정용 전기가 피크를 찍을 때는 8시부터 10시까지. 왜냐면 퇴근해서 집에 가서 이제 TV 보고 뭐 하고 있을 테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가정용 전기를 좀 싸게 해주면 막 다 블랙아웃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엄살 떠는데 그건 약간 말이 안 맞는 거죠. 왜냐면 밤 시간이니까. 그때는 다 산업용 전기가 쉴 때라 그렇게 크게 블랙아웃 되고 이런 건 없는 거지. 김용민 막말 파문 때 하나의 축이었던 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저출산 현상이 너무 심화되고 있는데 밤 9시에는 무조건 블랙아웃. 그래서 모든 전기를 다 끄자. 그러면 뭐 밤에 뭐 할 일이 있겠느냐. 너무 더우면 또 힘들지.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요. 이거 훌쩍 넘어간다. 네, 많이 넘어요. 이거 정말 참. 아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누진제를 유지하겠다는 논리 중에 하나가 서민들을 그렇죠. 뭐 위한 거다. 저소득층을 위한 거다라는 택도 안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은 에어컨 같은 건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적게 쓰는데 그 적게 쓰는 분들한테 이 많이 쓰는 사람들 이렇게 뭐 배려해 주면은 이거는 적게 쓰는 분들에 대한 이런 굉장한 그 차별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인 게 지금 요지는 산업용 전기값이 터무니없이 낮고 가정용 전기값이 세기 때문에 이거를 단계를 조정을 해야 되고 산업용 거를 올려야 된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정부 얘기는 가만히 들어보면 단계를 6단계인 거를 4단계로 줄이면 100kW 미만 60원 내던 사람들이 뭐 나중에 한 100원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전기료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제 궁색한 논리를 대고 있는 건데 그거는 조절하더라도 산업용을 비싸게 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 그걸 조절하면 얼마든지 왜냐면 60원 내던 사람이 뭐 100원 내고 해가지고 전기료 뭐 5,000원, 6,000원 내던 사람이 뭐 8,000원, 9,000원 내게 됐다고 해서 그걸 저소득층이 막 어마어마하게 느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많이 걷어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들이 다 축제하는 건데. 한전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6조를 넘었거든요. 그 정말 수익 그냥 순수익이 3조 9천억이에요. 상반기에만. 근데 이 순수익에 가정용 전기가 얼마나 차지할 것 같으세요?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을 것 같죠? 공개 안 해요. 공개 안 해. 공개하면은 이제 누진제 없애라. 그렇죠. 아주 대박을 맞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비율이 제가 뭐 모르긴 몰라도 적지 않을 거거든요. 아니 산업용 전기는 싸게 공급한다고 하니 거기서 이득이 날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가정용 전기에서 대박을 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뭐 얼마가 되더라도 좀 규모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영업 비밀이다. 영업 비밀 같은 소리가 없네요. 그래요. 영업 비밀이지 뭐. 비밀이긴 하지. 근데 이제 공기업이고 공기업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둬야 되는데 지금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사기업이 하는 그러니까 일반 주식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식회사의 형태하고 똑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니 3조 9천억씩 돈 벌어가지고 그거를 배당하면 거기에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배불러지는 건데 아니 그 기업의 본래의 목적은 공기업이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하고 거기서 막 흥청망청 쓰지 않아가지고 똔똔을 맞추거나 조금 이익을 내거나 하면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아니 전기세로 해가지고 3조 9천억씩 내는데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막 어디 연수 보내고 막 이런 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법인카드 막 쓰고 막. 조져야 돼.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진짜. 근데 지금 정부나 한전은 빨리 더위가 가라. 그렇지. 이 분위기 아니에요. 조금만 더 이제 차바람 불면 녹아들 거다. 버티자. 누가 그때 누진세를 기억하겠으며. 그렇지.
겨울에는 어때요, 겨울에?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엔 난방 수요 때문에 예. 그때도 이제 보일러 많이 틀면 올라가니까 예. 이제 마찬가지로 여름, 겨울 피크일 때 늘 문제가 있어 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전기 난방이 있어요? 아니 이제 어쨌든 그때가 되면 뭐 전력용기를 많이 트니까 예. 뭐 따뜻한 뭐 히터도 틀고 뭐 이것저것 틀잖아요. 그렇지.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장판 이거 많이 쓰시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전력 소모량이 여름만큼은 아니어도 겨울 또 한참 추우면 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겨울 항상 그 고비 때마다 문제가 되긴 하는데 예.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7, 8년, 5, 6년 전에도 이런 기사, 이런 시도가 늘 있어요. 근데 항상 기사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발제를 해도 잘 안 받아줘요.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 안 먹혀.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뉴스예요. 일단 그림이 없죠. 그렇지. 그림이 없지. 뭐 그냥 산업은 전기라 그러면 집 이런 거 아파트 전경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뭐 삼성동 한전. 그렇지. 그리고 뭐 외경. 이렇게 뭐 에어컨 이렇게 바람 나오는 뭐. 바람 나오는 것도 뭐가 팔라게야 그러니까 그 마트 앞에 가면 이렇게 팔라게 해놓고 뭐 있는 그런 거. 뭐 그러니까 정말 재미없는 그림. 이 방송 뉴스는 이 그림이 있어야 뉴스가 되는. 그렇죠.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니까. 이제 그리고 내용이 복잡해요. 뭐 누진제가 어떻고 6단계가 어떻고 1kW당 얼마고 뭐 이걸 하면 전혀 와닿지 않으니까 발제를 해도 잘 안 받아주고 이게 기사를 써도 밀립니다. 순위 저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슈화가 안 돼요. 근데 올해처럼 정말 기록적인 폭염. 그래서 실제로 내 전기료가 막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나올 게 돼야 사람들이 복잡해도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야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살펴보고 싶은 거는 일주일 동안 방송 뉴스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한번 보자. 예, 좋습니다. 네. 예. 월요일 날, 너무 더우니까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니까 월요일 날 02 뉴스의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소송 얘기를 아주 끝에 조그맣게 합니다. 소송 이야기. 한전을 상대로 누진제가 뭐 불공정하다. 뭐 이런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그게 이제 뭐 어느 기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지면 기사에서. 뭐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 꼭지 발제해서 저기 뒤에 올림픽 뉴스 저 뒤에다가 이제 더위 뉴스에다가 붙여서 이제 뭐 잇따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가볍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누진제 개편 없다. 그런 거 안 한다. 그리고 딱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더 더워졌어. 이게 막 난리가 났죠. 시끌시끌하고. 그랬더니 이 정치권에 계신 아저씨들이 조금 이제 촉이 왔죠. 요것도 숟가락 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야당이 막 시끌시끌하게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제 여당도 이거 분위기가 이상해. 사람들이 이렇게 짜증내는데 여기서 뭔가 정부 손 들어줬다가는 이거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이제 정부를 이거 좀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렇게 이제. 거기에 조중동도 역할이 했다고 봅니다. 조중동은 뭐 야당이 주장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 조중동까지 다 이렇게 경제신문까지. 그렇죠. 경제신문은 왜 그럴까? 어쨌든 분위기 탄 거지. 왜냐하면 폭염이 이 정도까지 기승 부리지 않으면 적당히 지나갈 만한 건데 이게 도를 넘은 거고 기자들도 더운 거야. 근데 이제 아마 그 산업용 전기 가격을 올려라. 이 이슈와 관련해서도 지금 시민들하고 같은 목소리를 낼까? 경제신문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굳이 그거는 피해가고 누진제 얘기만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을 약간 피해가가지고 누진제가 불합리한 건 맞으니까 그럼 누진제를 어떻게 손볼 거냐만 가지고 공방 기사를 막 쓰면 그냥 적당히 이슈 타고 지나가는 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한전이 광고를 게을리 집행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워낙 더우니까 이렇게까 더우니까 기사를 쓰는 사람들도 소위 말해서 생활 밀착형 기사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기자들이 좀 넉넉하게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이제 메이저 이제 매체 같은 경우는 지하철 안 타거든요. 차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어지간해서는 더위를 경험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무실에 되게 있고 기자실에 있고 뭐 차 타고 에어컨 돌리고 들어와서 사무실에서도 기사 쓰고 어지간하면 잘 더웁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 것처럼 정말 미치게 더우면 집에 가서 더운 거지.
그리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막 전기료는 막 갔는데 집에서 막 50만 원 나온다고 막 하면 이거 문제 있다. 라고 본인들이 느끼기 시작하면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거를 결정하는 부서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 이거 문제 있다. 하면 그때 기사 막 쏟아져 나오는 맥락인데 그래서 이제 막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여야가 막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정현 대표가 되면서 목요일 날 드디어 이제 김종인 대표가 또 한마디 했잖아요. 누진제 좀 고쳐봐요. 얘기를 또 슬쩍 선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정현 난감한 거죠. 이거 어떡하지? 근데 너무 덥고 여론이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청 호찬에서.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또 썰렁한 농담, 되도 않는 농담을 하면서 할매 좀 이런 농담 하시다가 어쨌든 고쳐봅시다. 뭐 검토해봅시다. 이러니까 화요일 날 합리적으로 4시간만 쓰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던 택도한 소리를 했던 선자부가 부랴부랴 몇 시간 만에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7, 8, 9월 전기료 한 20% 깎아주겠다. 20% 깎아준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 누구를 대상화한 20%인지 의문이란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보도들을 보니까 한 54만 원 나오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누진제 7, 8, 9월 한시적 완화 이 조치에 따르면은 한 4, 5만 원 깎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아니 20%면은 50만 원에 20%면은 한 10만 원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좀 4, 5만 원 정도라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뭔가 대책을 만들겠다고는 했고 뭐 지시가 내려왔겠죠. 뭐 손 봐라. 근데 당장 뭘 하긴 해야 되겠고. 네. 근데 크게 막 뭐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야 되니까 막 하는 대로 빨리 내봐 하니까 막 서둘러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한 것 같은데 그리고는 민감한 문제는 다 넘겼어요. TF를 만들어서 누진제 뭐 이런 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더위가 가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됐으면 얼마나 주먹국으로 돌아갑니까? 화요일 날 안 된다고 막 못 박아서 얘기를 했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되도 않는 막 엉터리를 부랴부랴 내놓고 TF 만들어가지고 본질적인 것들은 또 퉁치고 막 이렇게 지금 엉터리로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거를 조목조목 비판을 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발표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졸속으로 내놓긴 했는데 뭐 부실하다거나 언발의 오줌 누기다. 그렇죠. 네. 뭐 그런 걸 이제 꼼꼼히 따져보는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340이 그런 보도는 잘 없어요.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성은이 망극하다. 그냥 팩트 자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그 뒤에 이제 기획 꼭지랍시고 이런저런 거를 막 붙여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뭐 겁나 덥다. 더위에 막 이런 것도 있다. 나중에 무슨 백화점으로 손님이 몰린다. 무슨 영화관으로 쏠린다. 더위 보이가 있다는 둥. 무슨 인형 탈 알바가 힘들다는 둥. 뭐 안에서는 냉방병이고 밖에서는 더위병이 있다는 둥. 막 이런 식의 이제 막 그림이 되고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막 뒤에 붙여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하죠. 폭염이 연일 이어졌다 이런 뉴스 이제 나오니까 그 뒤에다 붙여서. 근데 정작 짚어야 되는 산업용 전기를 어떻게 따져야 되고. 왜냐면 그 전경련에서는 논리를 막 개발해가지고 택단인 논리들을 막 계속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한전은 이대로 돈 많이 버는데 뭐 이걸 또 복잡하게 막 자기들이 바꿔야 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데 이걸 또 귀찮게 해야 되나. 그냥 돈 많이 버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면 없어지겠지.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걸 이렇게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계속 중계식 보도를 하다가 말아버리면 결국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속 악다구니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그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정부를 압박하고 계속 덥다고 난리를 쳐야 돼. 다음 주 8월 15일부터는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꺾인다 하더라도 계속 내년에 우리 또 여름이 안 오겠습니까? 뜻을 관철할 때까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못된 습관이 있다고 하더군요. 야당이 하자고 하면은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안 한대. 안 하지. 그러면 야당이 이참에 아예 누진제를 유지하자. 유지하고 지금 너무 가정용 그 전기가 너무 남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진제를 더 강화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거꾸로 하지 않겠는가.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 대통령이 그 청개구리 습성이 있어서 이제부터 저희가 반대로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 호호를 떠나서 김종인 대표가 꼭 이렇게 부추긴 거는 잘했다고 봐요. 들어왔을 때 그게 뭐 당연한 일이고 야당 대표가 그런 말도 안 하면은 뭐 하지 말아야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그래요. 언론사의 보도도 그렇지만 누진제 특히 방송 3사의 보도가 핵심을 짚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 누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의 함구하는 듯한. 아니면 전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누진제가 뭐고 누진제 차이가 어떻게 나고 이게 어떻게 불합리하고 뭐 이 정도만 전달하는 이거는 뭐 근데 너무 오래된 얘기라. SBS도 그렇게 보도했습니까? 뭐 대부분 다 비슷한 기조로 보도를 했습니다. 너무 심해. 조중동도 다 얘기하는 걸 이쪽이 얘기 안 하면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다기보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적어도 이거를 압박해가지고 어떤 거를 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다들 문제라고 하니까 뭔가 짚기는 짚는데 그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간다기보다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쑥 분위기에 휘말려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계속 악다구니를 좀 하고 한전을 계속 좀 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경련에서 자료를 내는 거는 전경련은 원래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 곳이라서 그 타겟이 모호해요. 왜냐하면 여러 그 재계들이 모여 있는 대표 기구잖아요. 근데 전경련을 조진다 한들 아니 우리는 뭐 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데 그럼 이럴 때는 좀 전열을 가다듬어서 한전을 조져야 돼. 니네 그거 아까만 해도 가정용 전기 그게 왜 영업비밀이야?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집요하게 공략하고 또 그러면 니네 허투루 돈은 안 썼어?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그걸 막 계속 디비고 막 해가지고 문제점들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그 탐사보도나 내지는 그런 곳에서 좀 띄워가지고 그런 기획 기사들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없어요. 이 국면에선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 가격을 내려라. 이거는 좀 너무 전선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한 놈만 우선 패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산업용 전기를 적정한 수준에서 아주 크게 타격이 없는 한에서 조정할 수는 없는가. 왜냐하면 산업용 전기를 올린다고 해서 그게 아주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내할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라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원가가 막 80원 막 이랬거든요. 지금 이제 한 102원 뭐 이 정도로 올라왔는데 가정용 전기가 한 106원 정도 되거든요.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직도 못 미치는 정도라서 뭐 인상률 얘기하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데 뭐 어려운 얘기를 어쨌든 좀 얘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그 누진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정부 눈치를 보는 그 지상파 3사. 좀 의지를 가지고 물 들어왔을 때 확실히 좀 해서 이런 게 정말 생활 밀착형 기사들이니까 여기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고쳐야 된다. 적어도 이런 청사진도 제시를 하고 뭔가 좀 계속 달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야 그거에 딸려서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지금 있는 거를 전향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바꾸진 않거든요. 여론에 등 떠밀려가지고 하다못해 버티다가 조금 바꿔야 그게 이제 발전이 있는 거라서 언론이 그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사 좋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어컨을 얼마나 트는지. 뭐 내내 튼다고 하더만. 그리고 또 청와대 같은 경우도 강약의 조절은 있어도 뭐 내내 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열받는 거지. 열받죠. 화나면은 산업자원부나 청와대 가서 숙식을 노숙인들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갈 곳이 없는 분들 또 이제 그 냉방의 어떤 혜택을 입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김프로이드. 뭐 여름이고 하고. 이번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는 변함없이 토요일에 또 우리 김프로이드 만날 거고요. 다음 주부터 또 개편이 있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대적인 수술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김프로도 정리됩니까? 김프로는 전혀 정리가 안 되지. 그 토요일 날 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예. 다행이다. 김프로를 왜 정리를 해? 아니 또 정리하고 조용히 될까봐. 아이고 그러면 이제 뭐 사전에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서히 좀 냉기류를 그럼 이제 조져야지. 김용민 브리핑을 조질 거야. 여기에 치부를 내가 다른 데다 제보하겠어. 야. EJ 막 이런 데다가. 아직 그 본인의 주제가 새싹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새싹 땅콩차 신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 밝힐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데이분이요? 네, 데이분이었는데 요거는 김프로가 같이 작사를 했습니다. 아, 작사를? 예. 제가 처음으로. 이거 어떤 거냐면 그 우리 택단에게 진짜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서 피눈물 흘리게 했을 때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 데이분이하고 둘이 그 장소를 갔다 왔어요. 소녀상 있는 데를. 이게 멀지 않죠, 여기서? 그렇죠. 예. 갔다 왔는데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무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야,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근데 너무 속이 상해서 데이분이하고 이제 갔다 오다가 노래라도 만들자. 할머니들을 뭐 얼마나 들으실지는 몰라도 할머니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노래를 만들자.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그거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사를 쓰고 지었는데 8.15가 이제 있으니까 광복을 맞이해서 어떻게든지 할머님들이 이런 좀 노래를 듣고 위안을 좀 얻고 힘을 얻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소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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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데이브니어의 소녀여 들으면서 토요 스페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살아 돌아오세요. 예. 그대 만나고 돌아오는 길 그저 막막한 무력감만이 미안하다는 말로 부족한 미처 헤아리지 못한 그대의 아픔을 느꼈죠. 이제야 알게 됐죠. 소녀여 울고 있나요? 그대 해맑고 또 꿈 많던 그때를 짐작도 못한 나에게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미안해요. 아픔을 느꼈죠. 이제야 알게 됐죠. 소녀여 울고 있나요? 그대 해맑고 또 꿈 많던 그때를 짐작도 못한 나에게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소녀여 울지 말아요. 함께 나도 울고 있어요. 이렇게 그대는 혼자가 아니에요. 잊지 않을게요. 기억할게요. 잊지 않을게요. 기억할게요. 함께 해요.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